이 레시피는 어디까지나 장사 레시피예요. 그냥 막 버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버무려야 되는지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국톡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만두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를 했어요. 이 레시피는 어디까지나 장사 레시피예요. 제가 실제로 장사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팔리던 레시피란 말이죠. 하루에 12근에서 15근. 야, 무슨 뜻이냐면요, 돼지고기를 뜻하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9근, 12근, 그거에 따라서 야채들이 들어가는 양이 다 달라지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영상을 오늘 장사 레시피만큼 큰 스케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걸 다 소비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이 또 각 가정에서 만두를 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축소하고 축소해서 오늘 제가 돼지고기 3근 분량의 양을 가지고서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실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잖아요. 장사하는 레시피를 만드는 거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만두를 시작할게요. 자, 일단 양념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2.5라고 하는 조미료예요. 제가 조미료부터 먼저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조미료를 넣어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만약에 근데 장사를 하실 분들이라면 이 조미료를 넣는 거에 대해서 거의 필수적이겠죠. 미원이에요. 미원인데 이 조미료의 양은 3근 들어갈 때 밥수저로 2수저 들어갑니다. 식용유는 만두 속 안에를 윤기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데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참기름은 이건 양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 건 자유예요. 많이 넣으면 그만큼의 고소한 향이 더 많이 나는 거고 식용유하고 같은 역할을 또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생강은 3근 기준으로 했을 때 생강은 1수저가 들어가요. 이 후추는 얼만큼 넣어야 될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후추를 넣을 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버무릴 때 그 위에다가 덮을 만큼을 넣어주거든요. 간장 같은 경우는 3근에 딱 맞게 제가 보기 편하게 용량을 종이컵 1컵을 준비했어요. 자, 계란은 그냥 근수 따라가요. 돼지고기가 3근이면 계란이 3개 들어가고 12근이면 12개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는 마늘인데 마늘 제가 지금 이걸 300g을 준비를 했거든요. 얘도 근수 따라가요. 마늘 진짜 많이 들어가요. 고기는 말 그대로 이제 돼지고기 앞다리살로 갈아오시길 바래요. 그 정육점에 가서 앞다리살 좀 갈아주세요 라고 말을 할 때 저는 한 번만 더 갈아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기가 완전히 더 으깨져서 나올 수 있도록. 보통 야채가 고기에 박히거든요. 만두의 속을 만들 때 고기를 더 많이 으깨게 되면 고기가 오히려 야채에 입혀질 정도로 조금 다른데 식감도 많이 달라져요. 돼지고기 앞다리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부 같은 경우는 고기가 3근이면은 두부도 3모가 들어가요. 많게는 4모도 넣기도 하는데 두부 같은 경우는 판두부 같은 것들을 사가지고 판두부 4모 판두부 안에 두부가 있어요. 요즘 막 팩에 물 많이 들어가 갖고 나오는 거 말고 판두부가 따로 있어요. 마트에 가면 그 판두부를 사갖고 와가지고 보자기에 싸서 물을 먼저 미리 빼주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두를 시작하기 전에 두부 물부터 빼는 게 우선이에요. 강판에다가 아니면은 만두를 으깨서 통과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거든 상관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숙주가 들어가는데 숙주 같은 경우는 물에 그냥 한번 물이 끓고 있을 때 한번 담갔다가 그냥 바로 건져주시고 찬물에 헹궈주시면 돼요. 그리고 물기를 보자기에다 싸서 한번 물기를 쫙 빼주신 다음에 다져주시는 게 편해요. 먼저 물기를 빼주지 않고 다지게 되면은 물이 튀기도 하고 여기저기 튀고 정말 난리가 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지는 것들이에요. 야채 다진 것들이거든요. 일단 특히 양파, 돼지 3근에는요 제가 지금 양파 이거 지금 4개 다졌거든요. 딱 제 주먹만한 거 4개를 다졌어요. 부추는 제가 300g을 넣었어요. 대파 3뿌리에서 4뿌리 정도 다졌어요. 자, 그리고 호박 보통 3근에 애호박 하나 들어가요. 하나. 여기까지는 이제 고기만 두고 제가 이제 김치만두를 하기 위해서 김치를 준비를 했는데 그냥 흐르는 물에 씻어 주시는데 그냥 면면이 씻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흐르는 물에 이렇게 설렁설렁 씻어 주시면 돼요. 보자기에 싸고 그 다음에 물을 빼주신 다음에 다져 주시는 게 편해요. 자, 그리고 김치만두에는요 당면이 조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다 했고요.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는 바로 버무려 주기만 하면 됩니다. 버무리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냥 막 버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버무려야 되는지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버무릴 때 먼저 고기 먼저 넣어줄게요. 고기 넣어주시고, 자, 여기다가 야채는 아직 들어가면 안 돼요. 일단 고기하고 두부, 그 다음에 숙주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계란 하나, 둘, 간장 1컵 들어간다고 했죠. 2.5 핵산. 자, 식용유 다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생강 1수저. 자, 마늘 300g, 참기름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추 들어가요. 여기서 먼저 버무려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넣고, 야채는 아직 넣지 않고, 여기서 버무릴 때는 손에 힘이 들어가도 되고 좀 편하게 그냥 버무려 주세요. 자,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한쪽으로 이렇게 붙여요. 한쪽은 양파, 부추, 대파, 호박. 야채 같은 경우는 손에 힘이 들어가거나 짓이겨지면 야채 특유의 풋내가 나요. 그러면 만두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유의 풋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기를 먼저 이쪽으로 한 다음에 손에 힘을 빼고 살살 버무려 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또 한번 이번에는 위로 올린 다음에 조금씩 힘 빼고 조금씩 가지고 오면서 여기 많은 데로 와서 한번 흔들어 주는 거예요. 손가락에 힘을 빼고 여기서 또 조금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이에요. 많이 하면 안 돼요. 많이 하면 그만큼 풋내가 나기 때문에, 자, 한 번 했으면 딱 3번까지만, 3번 안에 이게 다 버무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차례차례 가지고 오는 거죠. 뭘 하더라도 야채가 풋내 나는 것을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이렇게 끝났고, 다 버무려진 만두 같은 경우는 물이 밑으로 빠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채반에다 올려놔 주는 게 좋아요. 저 절반 이상을, 자, 고기 만두로 가고, 자, 이제 남아있는 거에다가 김치를 넣어줄게. 그럼 이게 이제 김치만두가 되는 거예요. 당면 같은 경우는 만두 쌀 때 만두피 밖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당면 같은 경우는 좀 다져갖고 넣어주면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반국자만 넣어줄게요. 김치만두에다가. 이제는 야채가 풋내가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김치 향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얘도 채반에다가 덜어주시면 돼요. 철반에다가. 자, 김치만두 다 완성이 됐고, 자, 고기만두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만두피에다가 만두속을 싸볼게요. 만두를 많이 삶으면 물이 탁해져요. 전분가루 때문에. 삶는 방법은 편해요. 그냥 만두를 넣고 만두피가 밑바닥에 늘러붙지 않도록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한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물이 끓다가 만두가 한 3분에서 4분 정도 지나면 물 위에 뜰 거예요. 그러면 떴을 때 그때 다시 3, 4분 정도만 삶아주면 다 익은 거예요. 뜨고 난 다음에 한 3, 4분 더 해주고, 자, 건지시면 됩니다. 저희 가족이 먹을 왕만두입니다. 군만두도 잘 구워졌고, 만두도 한번 속을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두 만드는 법, 그리고 삶는 법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